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여전히 새끼 식사보다 약값 걱정이 먼저 시고 집안보다 병원 문턱을 더 자주 넘으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당신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티도 못 내고 밤이면 혼자 가슴 쓸어내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원 침대보다 익숙한 이불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내 집에서 살고 싶은 소망은 비단 욕심이 아니건만 세상이 그걸 얼마나 비싸게 쳐버리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너무 멀고 간병인은 너무 낯설고 자식에게 기댈 용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방송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은 집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답게 늙을 수 있다. 어느 철학자가 남긴 이 말은 그저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존엄과 독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생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쓴 한 노인의 작지만 위대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한 다세대 주택, 그중 가장 안쪽 햇빛이 겨우 들어오는 반지하에 살던 70이 넘은 여성,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 셋을 홀로 키워낸 정희 할머니는 늙어 병이 들어도 요양원에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거기 들어가? 죽을 때까지 내 발로 밥 해먹고 살 거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 다짐이었을까요? 작년 겨울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도 할머니는 퇴원하자마자 자식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채 바로 다시 그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혼자 목욕하다가 미끄러져 이틀을 누운 적도 있었고 라면을 끓이다 깜빡 잠든 뒤 냄비가 타버린 날도 있었습니다. 결국 동네 복지센터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자식들과 상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노인복지주택이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요양원도 아니고 간병인도 필요 없는 그저 작고 안전한 공간. 매달 5만 원 정도의 사용료로 혼자서 지내되 긴급 호출이 가능하고 간단한 생활 지원이 포함되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희 할머니는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거기도 요양원이잖아. 노인들끼리 모여있으면 더 늙어 보여서 싫어.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복지사와 함께 한 번만 가보자는 약속을 하고 그 노인복지주택을 둘러본 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드는 방, 엘리베이터가 있어 계단을 오르내릴 일도 없고 무엇보다 혼자지만 무섭지 않은 곳. 그날 저녁 정희 할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네가 걱정할 일 없게 살고 싶다. 이곳에 살아볼게. 그 선택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혼자 힘들게 버티지도 않는 새로운 방식의 독립이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고립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노후의 진짜 자유도 그런 것 아닐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정희 할머니의 사례처럼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으면서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게 요양원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만 가는 곳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공공 노인복지주택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이복자 할머니는 이곳에 온 뒤 처음으로 이웃과 안부를 나누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에 살던 데서는 문 열고 나가도 누구 하나 눈도 안 마주쳤는데 여긴 아침에 복도에서 서로 인사 한마디만 나눠도 하루가 다르게 편하네요. 복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 둘은 외국에 나가 살고 홀로 작은 원룸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 있다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한밤중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덜컥 겁이 나서 불도 못 끄고 며칠을 보내기도 했고 무엇보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를 부를 힘도 말 한마디 건넬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이 추천해 준 것이 노인복지주택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가면 모두가 노인이라 더 쓸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온 건데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식사도 개별로 해결하고 생활비도 자율적으로 사용하며 외출이나 외박도 자유롭습니다. 단지 건물 내에 24시간 응급 호출벨이 있고 주기적인 건강 체크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주택은 국공립 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지방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사례에서는 읍 단위에 위치한 작은 노인복지주택이 마을 어르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합니다. 경로당보다 조용하고 요양원보다 자유롭고 집보다는 더 따뜻한 공간. 어쩌면 우리가 노후에 진짜로 원했던 삶의 방식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편하게 누울 수 있고 누가 아프면 같이 걱정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요? 여든을 앞둔 김장수 어르신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챙겨 먹기 시작했고 누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복도 끝까지 달려가 손을 꼭 잡아주던 일을 자식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간이 그리운 나이였어요. 돈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냥 누가 내 옆에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약이었어요. 그의 말처럼 우리의 노년은 병원이나 요양원의 침대보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조용한 거실을 더 필요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어릴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은 더 절실해집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마음속 틈도 깊어지기에 그 틈을 누군가의 미소 하나, 따뜻한 인사 한마디로 메꿔갈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집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닫힌 집은 외로운 마음을 만들고 열린 집은 따뜻한 마음을 키워줍니다. 당신이 노후에 찾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공간은 아마 열린 집일지도 모릅니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그래도 돈이 좀 들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당신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결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공공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1,500만 원 선부터 시작합니다. 월세는 약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지역이나 시설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보증금이 면제되거나 월세를 더 낮게 책정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전기세와 수도세 같은 기본적인 관리비는 보통 한 달에 3만 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여든을 앞둔 윤병기 어르신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평생 모아둔 돈 중 2천만 원 정도를 이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쓰고 월세와 관리비는 기초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내 몸 챙기면서 산다는 게 이 나이에 참 고맙고 기특한 일이에요. 병기 어르신의 말처럼 이 복지주택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자립입니다. 요양원에서는 대부분 식사, 약 복용, 목욕까지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생활 능력이 가능한 노인이 조금의 도움만 있으면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입주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만 65세 이상 혹은 만 60세 이상 중장년층이라도 질병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어도 무관하며 혼자 살고 있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경우에 더욱 적합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 나이에 새로 이사 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이냐고. 하지만 변화를 무서워하는 마음보다 혼자 사는 불안이 더 클 때 사람은 용기를 냅니다. 진안에서 복지주택으로 이사온 최순남 할머니는 이곳으로 옮기기 전 자신의 단칸방에서 2번이나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방에서 넘어져 팔을 다쳤고 또 한 번은 이틀을 움직이지 못한 채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그냥 죽겠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지켜야겠다.
복지주택으로 이사 온 날, 그녀는 스스로 커튼을 달고 창가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여긴 사람 사는 곳이야. 난 이제 사람이야. 그 한마디 속에는 이 세상 수많은 노인의 침묵과 외로움과 작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벽과 천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삶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보루가 너무 무겁고 너무 비싸 손에 닿지 않는다면 그건 사회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인복지주택은 그 책임을 조금씩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고 그때 준비되어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한 발짝을 먼저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박영희 할머니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스스로를 부끄러운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내 몸 하나 못 가누면서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게 뭐가 그리 떳떳하겠어요. 며느리 눈치, 손주들 등교 시간에 맞춰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쓰던 그 시절을 영희 할머니는 길고 서늘한 겨울 같았다고 말합니다. 아들 내외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 더 큰 무언의 압박을 느꼈다고 합니다. 식탁에서 마주치는 침묵, TV 채널을 조심스럽게 돌리는 손끝, 세탁기를 돌릴 타이밍을 재는 오후.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교회에서 우연히 들은 노인복지주택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내가 갈 곳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겁도 났다고 합니다. 나가 살면 혹시 자식들이 정말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복지사 한 명이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당신답게 살기 위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를 아이들은 더 존경할 겁니다. 그 말에 등을 떠밀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을 챙겨 복지주택에 들어온 첫날, 눈을 떴을 때의 기분을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내 시간대로 하루가 시작되는 거, 그게 이렇게 큰 위로인지 몰랐어요. 복지주택 안의 하루는 생각보다 평온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에서 인사 나누며 간단한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점심은 대부분 각자 준비하지만 가끔씩은 복지사 선생님이 작은 반찬거리를 챙겨와 함께 나눠 먹는 일도 있습니다. 저녁이면 공동 라운지에 모여 TV를 보거나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요란하지 않고 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얽매이지 않는 적당한 거리의 사람들. 그 속에서 영희 할머니는 처음으로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은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70대 후반의 최노인입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야기 시간을 갖는데 주제는 대부분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늙어도 자존심이 남아있어야 해요. 그 자존심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우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날, 영희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입가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언제부턴가 잊고 살았던 화장의 마지막 붉은 선이 그녀에게는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머리를 빗고 옷깃을 고르고 작은 귀걸이를 꼈습니다. 이처럼 복지주택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단지 낡은 관념 속 노인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다시 나다워질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가장 인간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 소망이 지켜질 수 있는 공간이 이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안심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공간에 머물고 있든 당신다운 삶을 위한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진우 어르신은 70을 넘기고 나서 혼자가 되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세 딸은 모두 멀리 시집가 연락조차 드문드문한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릴까? 전화벨이 울릴까?
누가 와줄까? 하지만 기다림은 늘 허망하게 끝났고 남은 건 아무도 밟지 않은 먼지 쌓인 현관과 묵은 음식 냄새가 밴 집안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 어르신은 지방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를 보게 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주저하다 동사무소 복지사에게 찾아가 문의해봤고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은 조건에 놀랐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자 건강상 큰 이상이 없었던 그는 간단한 서류 몇 장으로 입주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약 1,500만 원, 월세는 5만 5천 원, 관리를 위해 소액의 관리비를 포함해 한 달에 약 8만 원 수준, 기초연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고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해 사기나 부실 우려가 적다는 점도 진호 어르신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입주 후 그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새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집에 있어도 귀가 먹먹했는데 여긴 누가 말도 걸고 문을 두드려주니 그게 귀에 맴돌아요. 진호 어르신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소일거리를 나누고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젊었을 적 고향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무렵에 함께 밥상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2번 주방 공간을 열어 입주자들이 돌아가며 자신 있는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시간. 진호 어르신은 그 시간에 꼭 자신의 된장찌개를 내놓습니다. 아내에게 배운 그대로 두부를 큼직하게 썰고 된장은 넉넉히 풀고 무는 조금 설있게 끓여야 제맛이라며 비법을 알려줍니다. 사람이란 게 누굴 위해 밥 한 끼 차릴 수 있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지 않겠어요. 노인복지주택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이 살아있음의 감각을 되찾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공간. 진호 어르신처럼 어떤 사람은 음식을, 어떤 사람은 책 읽는 소리를, 어떤 사람은 뜨개질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생기는 소속감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족이라는 감정을 조금씩 다시 끌어올리게 해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시간을 나눈 사람들이라고. 그의 이 말은 복지주택의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속 문구와 닮아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연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노인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를 위해 웃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공간입니다. 전북 군산의 작은 바닷가 마을. 그곳에도 노인복지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한적한 도로 끝.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고 해질 무렵이면 노인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있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곳에 사는 이점순 할머니는 전에는 스스로를 버림받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하면서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큰딸은 경제적인 이유로 도움을 줄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이해했어요. 근데 마음이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그 말을 꺼내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한참 동안 떨렸습니다. 그렇게 터미널 대합실에서 며칠을 보내다 우연히 군산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은 곳이 바로 이 노인복지주택이었습니다. 처음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나 싶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 그녀의 입주 심사는 의외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점순 할머니는 보증금 전액 면제 대상이었고 월세도 기초연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1만 원 남짓한 금액뿐이었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니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점순 할머니가 복지주택에 들어온 날, 그녀는 낡은 이불 하나와 삶은 계란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복지사는 방에 따뜻한 전기장판을 깔아주고 작은 화분을 창가에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혼자 아닌 삶을 시작해봐요. 그 말 한마디에 점순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매일 아침 햇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 기르던 화분을 보며 물을 줍니다.
내가 매일 누군가에게 물을 준다는 것, 그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이 복지주택에는 주 1회씩 복지사가 순회 방문합니다.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또 월 2회 이상 마을 회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운영돼 요가, 노래교실,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거나 1,000원 이하의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복지주택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즐기는 시간은 바로 마음 편지 쓰기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장 감사한 사람에게 짧은 편지를 쓰는 시간인데, 점순 할머니는 한 달 전 막내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여긴 엄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 편지를 받아본 아들은 몇 년 만에 엄마를 만나러 군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아들이란 말을 듣고 그만 눈물이 쏟아졌어요. 점순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과 바닷가 산책을 했고 복지주택 사람들과 함께 떡국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점순 할머니는 이제 다른 입주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와서 누구보다 오래 방 안에 있었기에 누가 밤에 울고 있는지, 누가 식사를 거르고 있는지, 누가 혼잣말을 하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입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내가 받은 따뜻함을 다시 나누고 싶어요. 그 말에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든 이유입니다. 노년은 혼자가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든 다시 연결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기회가 바로 이 조용한 마을의 작은 복지주택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노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질문은 단순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양원은 부담스럽고 간병인을 두는 건 불편하며 자식에게 눈치 주기 싫다는 이유로 혼자 병든 몸을 끌고 쓸쓸한 방 안에 머무는 것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공간을 선택하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다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노후 아닐까요? 지금까지 등장한 이정희 할머니, 이복자 할머니, 윤병기 어르신, 박영희 할머니, 김진우 어르신, 이점순 할머니의 이야기 속엔 각자의 아픔과 그 아픔을 견디며 또 다른 내일을 향해 작은 문을 연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나 혼자이지만 혼자만은 아니었다는 경험. 노인복지주택은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서 혼자라는 외로움은 덜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하며 누구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균형 위에 선 노년이 진짜 멋지고 당당한 삶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어느 작은 방에서 혼자 외로움을 견디고 있다면 당신을 위한 공간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이미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만 원, 작은 창이 달린 햇살 가득한 방,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단 하나의 선택입니다. 용기 낼 수 있을까요? 당신답게 살기 위한 선택. 그 시작은 당신의 몫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걷는 길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남긴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노년의 길목에서 더 늦기 전에 한 발짝 내딛어야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누군가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실 건가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사랑받으며 스스로를 지키며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삶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또 누군가에게 이 방송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삶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되기를. 다음 방송에서는 지금껏 말하지 못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바로 그 관계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불빛 하나 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